안녕하십니까. 한옥석 소장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멋진 성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이슈를 갖다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들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통상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 트럼프 리스크는 이제 8월 1일이 협상 시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뭐 USTR 그 부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협상을 갖다 잘 하게 된다면 뭐 15 내지 18% 정도 관세를 갖다가 지금 적용받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관세를 갖다 낮춰야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일단 또 그렇게 하려면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들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요. 들어주려면은 뭐 소고기 시장도 개방해야 되고 농산물 시장도 개방해야 되고, 또 개방을 하다 보면은 국내에서 또 반발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참 애매한 상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8월 1일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에 있고, 우리 협상단에서 일단 전해진 바에 따르면은 잘하면 8월 1일 이전에라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가봐야 하는 것이고, 협상 시간이 일단 8월 1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비해서 일단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트럼프 리스크가 가장 일단 이제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8월 1일을 계기로 해서 제거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수출 관련주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순간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쁘게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APEC에서 경주에서 일단 10월 말에 열리죠, 그죠? 여기서 열리는 세계의談判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뭐 홍콩에서 일단 나오는 그런 이제 기사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시진핑 그 주석이 한국으로 올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일단 대규모 무역 적자를 입고 있는데 그 무역 적자를 갖다가 해소하기를 바라는 입장이 있고, 또 시진핑은 미국으로 수출을 갖다 많이 해서 중국의 경제를 갖다가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로 일단 이제 공감대가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또 계기로 해서 진짜 최종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이 종결을 짓는 그런 순간에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문제가 가장 이제 중요한 또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나중의 일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와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만약 APEC 회담에 참석을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한중 간의 경제관계가 일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임이라든지 중국 관련주로서 그러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면세점이라든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시 주석이 앞으로 향후에 APEC 회담에 참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이러한 것이 기사로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내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은 이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차익 매물을 갖다 많이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공매도도 거의 10조 가까운 공매도 일단 물량들이 출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가 나중에 가서 쇼크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많이 올라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공매도는 좀 부담이 그만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메이저들의 그런 이제 매수도 좀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휴가철인지 그건 우리가 또 지켜볼 일이지만은 사실 기관 투자가들의 그런 매도는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고,
오로지 믿을 것은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 투자가들도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다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 투자가들은 사는 기조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부동산으로 가는 이제 자금의 흐름을 갖다가 정권시장으로 바꾸는 이러한 이제 흐름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 있고, 정권시장으로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수급이 좋아지겠죠, 그죠? 최근 들어서는 수급이 일시적으로 조금 주춤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아무래도 좀 주춤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여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코스피 주봉을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서 보고 있는데 주봉상 과거 일단 2021년이죠, 그때 6월 21일인데 3316.08포인트가 사상 최고치였어요, 그죠? 거기에서 지금 이제 한 140여 포인트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전에 최고점을 갖다가 치고 나가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근데 그걸 갖다 한 번에 치고 나갈 수 있느냐는 문제. 이건 또 쉽지 않다는 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서 이걸 다 아리랑 고개라고 일단 말씀드렸는데 누물 없이 갈 수 없는 고개다. 그걸 돌파를 하든 또 돌파 직전이든 간에 그것을 일단 조정을 좀 거쳤다 가야 될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준다운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유의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겁니다. 가긴 가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빠르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거기서 더 크게 올라가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여기서 잠시 쉬고 있지만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지수가 만약에 뭐 3250에서 33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지금 주도하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겁니다.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조정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소외됐던 종목들 있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소부장 반도체라든지 또는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깨어날 수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또 참고하셔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도 보면은 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잘 올라가던 조방원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쉬죠, 그죠? 반대로 이 코스피가 쉬고 하다 보니까 소외됐던 종목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엇박자, 소외주와 최근에 주도했던 종목군 간에 엇박자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수가 아직도 상승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방원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는 그룹지주사라든지 이런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소외된 종목들도 조금씩 저점을 갖다 탈출 시도하는 이러한 점도 우리가 결코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325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 그 사이에서는 일단은 좀 주의를 하자.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코스닥도 동시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데 코스닥이 뭐 바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조정 갖다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지수의 어떤 상승 수명이, 다들 더 높게 일단 목표치를 두지만은 냉정해 보면은 그렇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그만큼 일단 이야기하고 이제 구체적인 종목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2차 전지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리튬 가격이 회복세를 갖다 보이고 있다. 이 CATL에서 탄산리튬을 갖다가 축소하면서 리튬 가격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 과열을 빚다 보니까 이제는 일단은들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전기차를 갖다가 생산을 갖다가 줄이는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망할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도 일단 이제 수요도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공급이 참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또 회복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리튬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쭉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렀다가 지난 주말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리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녹색 바탕이 이제 시가보다 종가가 높았다는 뜻인데 강세를 보였죠. 그죠? 이렇게 리튬 값이 일단 급등하는 것은 중국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사실을 갖다 우리가 본다면은 이거는 예사롭지 않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리튬 가격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이제 배터리 수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배터리 수요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전기차가 지금 판매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갖다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북미 최대 이제 지금 이 리튬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브말 이 주가를 갖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완만하게 이렇게 회복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속도가 가파릅니다. 6, 7월 달 속도가 가파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은 엘브말의 일단 이제 구조적인 어떤 변경과 더불어 가지고 실적도 개선되고 리튬 가격도 회복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극받은 이런 엘브말 주가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엘브말 주가와 같은 이제 움직임을 보여왔던 것이 우리나라 2차 전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뭔가 지금 리튬 가격도 회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엘브말 주가도 회복되고 있고, 중국의 일단 이제 전기차 시장이 너무 과열을 빚었고. 중국의 아픔이 곧 한국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2차 전지가 우리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일단 지난 6월 달에 전기차 수출 현황을 갖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전기차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2024년 6월, 작년 6월 달에 18,400대가 수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은 얼마나 됐냐? 22,340세대가 일단 수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1.4% 증가를 갖다 가져온 겁니다. 모처럼 만에 전기차가 지금 수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월별로 이렇게 보면은 25년 5월입니다. 올해 5월 26,121대가 팔렸는데 6월 달에는 22,340세대가 팔렸으니까 8.4% 증가를 갖다가 보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수출이 지금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일단 데이터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미국은 전기차를 갖다 가로막고 있는데 왜 전기차가 수출이 증가하는가? 미국의 흐름은 좀 차단되는 거지만은 유럽이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가로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던 전기차가 지금 서서히 증가세로, 수출 증가세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일단 이 전기차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단 규제를 갖다 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중국산 고순도 흑연에 대해서 94%의 관세를 갖다 매긴다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사실들을 갖다 우리가 주목한다면은 바로 여러분들 중국을 갖다가 가로막고 막다 보니까 한국이 그만큼 호전세를 갖다 보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2차 전지 ETF를 갖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시면은 전부 하나같이 상승 궤도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자처럼. 그래서 우리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까지 악재가 사라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9월 달에 가서 일단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최종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보조금 폐지, 세제택 폐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떤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악재가 노출되는 셈이 되고요. 그 악재가 노출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악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악재가 지금까지 반영되어 왔고 그런 상태라면 그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2차 전지는 회복세를 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2차 전지는 ETF 중심으로 일단 관심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씩 선별적인 회복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차 전지는 소외주의 대표적인 종목군이고 삼성자 역시 소외된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소부장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종목들이 다 소외됐던 것들인데 삼성자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부장 반도체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동차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8월 1일 한미 통상협상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하나씩 깨어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져갈 것이다. 그 소외주의 어떤 대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도 일단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상승은 한 3분기 말 4분기쯤에 가서 가능하겠지만은 사실 지금부터 조금씩 개선돼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소부장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바닥권 이제 고점 돌파를 해가지고 상승 추세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사법군례로부터 일단 탈출을 갖다가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일단 무죄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그 사업이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삼성전자가 해야 될 일은 그렇습니다. 휴대폰에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신제품을 내놨는데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서 일단 문제가 됐던 건 파운드리 쪽이죠. 그죠? 이 파운드리에서 적자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수요를 갖다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HBM입니다. HBM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실상, 그 사양에서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여파로 인해가지고 삼성은 DRAM 시장을 갖다 완전히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1등이 누가 되어버렸냐면은 바로 일단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되어버렸죠. 그죠? 자칫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도 일단 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절박한 순간에 있는 거죠. 그죠? 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기술의 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하기 위해서 삼성 일시 D램을 갖다가 6세대 반도체 D램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수율을 갖다가 높이고 60% 이상 높이고 그걸 갖다 HBM4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갖다가 이제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퀄 테스트 통과를 하고 납품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다면은 다시 또 D램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로 올랐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앞으로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바닥에 탈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관세 협상이 종료가 되고 나면은 소부장 반도체도 조금씩 길을 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부장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향조모들이 되겠죠. 그죠? 그 삼성전자 향조모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대충 우리가 뭐 표현하자면은 그렇습니다. 뭐 이오테크니스, YC 같은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에 일단 납품하는 업체들이죠. 그죠? 오릭 IPS도 마찬가지고 뭐 두산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TSE라든지 원익 QNC라든지 뭐 솔브레인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네페스라든지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SNS 테크라든지 뭐 이런 등등 이 밖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덜썩덜썩 하다 보면 다른 일단 소부장 반도체도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 삼성전자를 따라서 일단 서서히 이제 깨어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적어도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 소부장 반도체는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는 것은 동질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질성을 우리가 찾는다면 소외됐던 종목군들의 일단은 이제 반발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2차 전지도 올라갈 수 있고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에 자극받아 2차 전지도 올라갈 수 있고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소부장 반도체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러한 부분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외주의 대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삼성전자, 소부장 반도체도 서서히 깨어나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고 8월 1일을 또 고비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죠? 만약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이제 판단한다면 대체제 관계에 있다. 경제학에서 우리가 대체제 관계에 있다. 대체제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경쟁제라는 뜻입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보완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 그 상대방의 불행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D램 시장을 또 완전히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맞아요. 최근에 그래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일단 기술 혁신을 갖다 가져오면서 다시 지금 HBM4부터 D램 시장에서 일단 중요한 경쟁자로 떠오른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SK 하이닉스는 다시 D램 시장을 갖다가 1위를 갖다 삼성에 넘겨줘야 될 그런 판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 뒤집어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많이 올라갔던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유리하다. 반도체 전체를 갖다 뭉뚱그려서 일단 이야기보다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올라갔던 종목들대로 동질성이 있는 것이고 소외됐던 종목들은 소외됐던 종목들로 동질성이 있는 겁니다. 성격은 전혀 다르다 하더라도 업종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점에서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라는 경쟁자가 앞으로 일단 또 부상하기 시작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서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일단 이 HBM에서 경쟁이 심각하게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 그 말이 뭡니까? 삼성전자가 HBM4를 갖다 치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년에 가서 HBM4를 갖다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SK 하이닉스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한 예로서 우리가 든다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경쟁자가
하나 세메텍이라는 경쟁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이 시기에는 일단들 AI가 확장되면서 수요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여기도 LG전자까지 현재 여기에 지금 TC본드를 갖다가 공급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경쟁자가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어때요? 그죠?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를 못 따라가고 오히려 처지잖아요. 그죠?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SK하이닉스라는 이런 어떤 이제 D램에서 최고의 기업이 부각됐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다시 분발해가 삼성전자라는 경쟁자가 부각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SK하이닉스 입지는 조금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저는 SK하이닉스보다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에서 일단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최근 들어서 또 급등한 종목들은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또 강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좀 더 안 좋은 이제 여건에 또 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많이 올랐던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라든지 소부장 반도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융과 그룹 지수사, 저는 이것이 아직까지는 아까 지수가 상승 기조를 갖다가 더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 금융이라든지 그룹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죠? 다만 은행주는 상생 정책을 갖다 펴고 있기 때문에 예대 마진 축소가 압박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그죠? 다만 정권주는 이 부동자금이 정시로 유입됩니다. 현재 정권이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갖다가 정권시로 물꼬를 갖다 바꿉니다. 자,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일단 금리도 조금씩 낮춰나가기 시작하면은 시중의 부동산이 정시로 일단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유동성 장세 또는 힘으로 밀어주는 장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여러분들 정권시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들어오게 되면 정권주가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가 많아지면서. 그러면 일단 이제 정권사들은 수혜를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가장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금융주 중에서는 정권주가 가장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룹 지수사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 수혜주로 조정 후에 재상승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권주하고 그 다음에 또 그룹 지수사 같은 이런 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3법이 통과됐습니다. 가상화폐 3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아시다시피 가상화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일단 구분하는 그런 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일단 이제 이 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이제 반하는 이제 것이 나오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일단 법적으로 일단 규제를 갖다가 이제 갖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니어스법이라 해가지고 바로 일단 스테이블 코인 이것에 대한 이제 규제 내용들을 갖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달러의 위상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갖다 잘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지금 현재 방향을 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국도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바로 일단 디지털법이 일단 이제 지금 국회를 갖다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 디지세라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일단들 관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일단 기업들도 관심을 두고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일단 발행 시장에 진입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이제 결제 시장에 진출하든지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 좀 주목하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는 월말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약가를 갖다 또 인하하겠다 입장을 또 밝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일단 이제 정은경 이제 후보자가 이제 지금 청문회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일단 바이오시밀러 약값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15%가 비싸다. 이것을 낮추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여건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일단들 제약바이오가 일단 흐름이 좋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릴 정도로인데,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갖다 강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일단 여러분들 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것들이 일단 바이오주에서 유망하냐면은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 엘로 가렌주죠, 그죠? 이러한 종목들이 일단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가지고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사상치오치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일단 주목을 받고 있고, 그 밖에도 뭐, 이제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엘로를 갖다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류의 종목들이 인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습니다. 그 종목들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10월 달에, 이제 11월 달쯤에, 14112의 마운자로가 일단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비만 치료제죠, 그죠? 원래 당뇨병 치료제를 일단 이제 인정을 받았다가 비만 치료제까지 일단 확대 이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일단 주로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엘로 관련주하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다 우리가 갖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래스카 개발 관련주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알래스카 개발에 지금 아마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알래스카 개발은 가스관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시추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가스 관련주라든지 이런 등등의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다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금융과 그룹지주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것은 아까 정권주라든지 또는 그룹지주사 같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는 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반도체 2차전지도 선별적 투자는 유효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모든 것은 미리부터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참고하시고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가 좀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알래스카 개발 관련주도 조금씩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의 시장 성격이 하나의 어떤 테마군이 있다면 그 중에서 소수의 종목만 올라갑니다. 그것도 자꾸 바뀌는 순환매입니다. 까다로운 거예요, 그죠? 올라갈 때 추격매수 하면은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조정을 더 잘 거친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는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정을 거친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조금 기다렸다가 반짝 오르면 파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정을 발 때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쿠콘을 갖다 여러분들 주목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쿠콘. 이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그죠?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사업에 뛰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빠졌을 때 매입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44,800원인데 뭐 44,000원 가까이 접근할 때 그때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 주의 시작입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